혹시 게임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렸는데 신기하게 컴퓨터는 멀쩡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대체 왜 그럴까요? 오늘은 바로 그 비밀, 우리 컴퓨터를 굳건히 지키는 이 보이지 않는 요새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지도인데요. 먼저 왜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지 문제부터 짚어보고 컴퓨터 속 두 개의 다른 세계, 유저 영역과 커널 영역을 탐험할 겁니다. 그리고 각 세계의 규칙은 뭔지, 또 왕과 같은 커널은 어떤 힘을 가졌는지 알아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 이 두 세계가 어떻게 안전하게 소통하는지, 그리고 이 모든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입니다. 바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. 게임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렸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잘 돌아가고 컴퓨터 자체는 멀쩡하잖아요?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컴퓨터 프로세서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방어벽, 그러니까 일종의 요새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요새가 어떻게 말썽 부리는 앱 하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지 지금부터 그 원리를 들여다보죠.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계층을 나누는 겁니다.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죠. 이걸 보호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. 자, 보호링이라는 게 뭐냐면요. 이건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약속이 아니에요. CPU,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에 새겨진 아주 강력한 규칙입니다. 어떤 명령어는 실행해도 되고 어떤 메모리는 접근해도 되는지를 계층별로 딱 정해놔서 일반 앱과 운영체제 핵심부 사이에 물리적인 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은 원래 이 아키텍처는 4개의 층, 그러니까 4개의 링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예요. 하지만 요즘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운영체제는 이걸 아주 단순하게 딱 2개, 링 0과 링 3만 씁니다. 왜냐고요?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. 이걸 우리가 앞에서 말한 디지털 요새에 비유하면 아주 쉬워요. 바깥쪽에 있는 열린 도시, 이게 바로 링 3, 유저 영역입니다. 우리가 쓰는 모든 앱들이 여기서 돌아가죠. 그리고 안쪽에 철저히 보호받는 요새의 심장부, 이게 바로 링 0, 커널 영역입니다. 운영체제의 핵심이 여기에 살고 있고요. 이 둘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것, 이게 바로 시스템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먼저 바깥 도시 링 3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여기서 돌아가는 앱들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할까요? 링 3에 사는 앱들은요, 일종의 샌드박스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안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CPU를 갑자기 멈춰버리는 명령어,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인터럽트 테이블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, 또 메모리 관리 방식 같은 핵심 설정을 건드리는 것, 그리고 하드웨어랑 직접 대화하는 것, 이런 것들은 전부 금지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앱 하나가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실수하면 시스템 전체가 다운될 수 있으니까요.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. 그럼 만약에 어떤 앱이 이 규칙을 어기고 금지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 순간 하드웨어가 너 지금 선 넘었어 하고 일반 보호 결함이라는 비상벨을 울립니다. 그럼 운영체제가 바로 출동해서 그 말썽 부린 앱만 딱 강제 종료시켜버리는 거죠. 비유하자면 성벽 밖에서 누군가 소란을 피워도 성문지기가 즉시 제압해서 요새 안은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과 똑같습니다. 자, 이제 바깥 도시를 떠나서 요새의 심장부 링 0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곳의 주인인 OS 커널은 과연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? 링 0, 즉 커널의 권한은 정말 막강합니다. 말 그대로 왕이죠. 하드웨어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건 기본이고요. 메모리를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핵심 레지스터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시스템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처리하는 규칙이 담긴 인터럽트 테이블도 커널이 전부 관리하죠. 한마디로 이 디지털 왕국에 모든 자원과 규칙을 통제하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. 바깥 도시의 평범한 앱이 안쪽 요새의 강력한 왕, 즉 커널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? 예를 들어 파일을 저장한다거나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을 때 말이에요.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?
그 해결책이 바로 게이팅 메커니즘입니다. 쉽게 말해 아주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식적인 관문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. 앱들은 오직 이 정해진 관문을 통해서만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커널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하드웨어 수준에서 강제되는 거라 아무도 몰래 뒷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과거에는 이런 관문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. 하드웨어에서 보내는 신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게이트도 있었고, 좀 오래된 방식의 콜 게이트도 있었죠.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관문들을 거치는 게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는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해진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예전 방식처럼 인터럽트 테이블, 즉 IDT를 거쳐서 시스템 콜을 하는 건 마치 여러 개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처럼 과정이 복잡해서 오버헤드가 컸어요. 안전하긴 했지만 속도가 발목을 잡은 거죠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가 막힌 혁신이 등장합니다. 그게 바로 시스콜이라는 명령어입니다.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. 복잡한 관문들을 다 건너뛰고 CPU 안에 미리 약속된 주소로 한 번에 점프하는 방식이에요. 마치 VAIP 전용 하이패스 차선 같은 거죠. 이 시스콜 덕분에 오버헤드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빠르고 효율적인 컴퓨팅 환경이 가능해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유저 영역과 커널 영역,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통로까지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 보이지 않는 요새가 현대 컴퓨팅에서 왜 그렇게나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윈도우, 맥OS, 리눅스 같은 대부분의 현대 운영체제는 원래 4개까지 쓸 수 있는 링 중에서 딱 2개, 0번과 3번만 사용합니다. 왜일까요? 바로 단순함과 효율성 때문입니다. 절대 권력을 가진 신뢰할 수 있는 커널과 제한된 권한을 가진 신뢰할 수 없는 앱, 이 명확한 이분법적 구조가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이 안정적인 디지털 세상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셈이죠. 결국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.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안정적인 멀티태스킹 환경,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하면서도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이 모든 디지털 경험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경계선, 하드웨어가 강제로 그어놓은 이 선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앞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앱 하나가 딱 멈추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.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요새가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전체 시스템을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.